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모두가 뜯어만 간다. 내 1월여고 아파트 산 것은 아닌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요런 생각 하시는 분들 아마 점점 늘어갈 겁니다. 요런 상황인데, 자, 매수할 때는 전망을 밝게 하고 매수를 했겠죠. 12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세도 9억이었죠. 그래서 내 돈 3억 딱 들어가서 12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호가가 10억입니다. 자, 그런데 10억에 구매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10억이 호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12억 들어간 돈은 그대로죠. 자, 그런데 전세가 갱신 계약을 했는데 6억에 해달랍니다. 그래서 6억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가 3억 떨어졌죠. 자, 그만큼 내 돈이 더 들어갑니다. 3억이 더 들어가서 내 돈이 6억 들어간 상태. 전세가 6억. 자, 그 상태인데 호가가 벌써 10억입니다. 그러니까 2억은 일단 손해를 본 것이죠. 확정입니다. 확정. 그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 확률상 만약에 못 버티면 경매로 넘어가서 6억 정도에 낙찰되면 정상이겠죠. 자, 그러면 6억에 낙찰이 되면은 전세금 6억 배당하면은 끝입니다. 그러면 내 돈 다 날라간 거죠. 6억이 날라간 겁니다. 자, 끝까지 가면, 자, 물론 이것보다도 더 버티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12억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한 3, 4년 또는 뭐 5년에서 7년까지 자, 12억 회복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요런 식으로 전세 끼고 아파트를 세 채를 매수했다. 자, 그러면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자, 각각 12억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자, 한 채당 2억씩 일단 지금 현재 손실이 난 상태고, 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좀 지나면 아마 자, 실제로 매도를 확실히 하면 또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면은 한 채당 6억 정도 손실 볼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세 채기 때문에 나중에 18억 정도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호가 10억 해도 거래가 전혀 안 되는 것이겠지요. 자, 여기서 좀 장밋빛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 부자가 지금 규제도 완화하니까 현금 부자가 매수를 세 채 다 해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현금이 30억 들고 있어서 A, B, C를 모두 10억에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10억짜리 아파트 저 월세가 그 월세 수익이 변변치 않습니다. 자, 수익률 2%면 그럭저럭 많이 나온 수치죠. 요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자, 그만큼 아파트 시세가 높다는 겁니다. 호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호가대로 10억에 세 채를 매수했는데, 자, 한 채당 나오는 임대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익률 2%죠. 세후도 아니고 세전 수익률이 2%. 여기서 세금 들어가면은, 자,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나면은 수익률 1%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 원금 보장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지금 호가가 10억이지 이 매물이 실제 팔리면 얼마에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 현금 부자가 10억에 매수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요 현금 부자는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죠. 자, 원금도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임대 수익률도 2%밖에 안 되고, 자, 같은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 2% 말이 안 되죠.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때문에 현재 임대 수익률 2% 그리고 원금도 까먹을 확률이 있는데, 자, 이게 수익률 2%보다도 훨씬 더 아픈 부분이죠. 정말 아픕니다. 자, 10억이 6억이 되면은 여기서 한 채당 4억 손실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금 보장이 안 된다. 쥐약이죠, 쥐약. 자, 요런 현금 부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현금 부자는 아래 초록색과 같이 투자를 할 겁니다. 자, 30억이 있는데 일단 10억. 자, 10억은 이렇게 투자를 하겠죠.
금융위기 때보다 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4.3% 돌파. 자, 그러니까 요 미국 국채 10년물짜리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4% 정도는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10억을 미국 국채 10년물을 삽니다. 10억을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수익률 4%. 자, 확정이고 플러스 원금도 100% 보장받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짜리가 디폴트가 난다. 자, 그 이야기는 지구가 망했다는 거죠. 자,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미국채에는 부도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 100%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원금 100% 보장이 되는 4%짜리 상품에 투자를 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5천만원 맡기면 연이자 325만원, 연 6.5% 정기예금 등장. 자, 요것은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자, 지금 10억을 투자를 하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제1금융권에다가 제1금융권에서 그 출시하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10억은 1금융권의 은행에 정기예금을 듭니다. 자, 지금 5% 정도는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수익률 5% 플러스 원금 99%는 보장된다고 봐야 되죠. 자, 제1금융권의 은행이 망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부도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럴 확률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 99% 안전한 제1금융권 은행 정기예금 5% 확정금리. 자, 여기에 이러한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을 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10억은 자, 기업 자금 조달 어려워진다. 초우량 공항공사도 금리 6% 넘어. 자, 공항공사는 공기업이죠, 공기업. 자, 공기업이니까 이것도 뭐 거의 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강원도도 최근에 디폴트 날 뻔했으니까 강원도 지방채도 사실상의 그 강원도 지방채도 디폴트 날 뻔했으니까 자, 공기업 채권 98% 정도 안전하다고 보고 자, 거의 안전한 거죠. 자, 그런데 수익률이 6%입니다. 자, 이렇게 10억은 6%짜리 공기업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자, 1번, 2번, 3번 이 30억은 거의 원금이 보장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요게 만약에 보장이 안 된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 자, 그 이야기는 아파트는 10분의 1 가격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100% 원금이 보장되는 금리 4%짜리, 5%짜리, 6%짜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인 현금 부자가 하는 행동이지. 자, 현금 부자가 지금 호가 10억짜리 아파트 세 채를 살 리가 없죠. 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자, 요렇게 검토를 해보면 지금 현실은 뻔합니다. 자, 경매에 안 넘어갔을 뿐이지 자, 지금 실제로 거래가 되려면 6억에 팔아야지 팔릴 겁니다. 6억에 팔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겠죠. 자, 지금 엄청난 지금 아파트값 하락이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단지 호가를 버티다 보니까 지금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자, 이미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제목에 여기저기서 뜯어만 간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현금이 좀 있는 그 집주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세로 계약하지 않고 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도 전세를 끼지 않고 샀을 뿐이지 대출은 받았을 겁니다. 자, 한 채당 지금 호가가 10억인데 그 중에 5억이 대출이겠죠. 자, 그러니까 5억 대출 세 채니까 10억 대출 이 정도 대출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자가 지금 5%죠. 자, 그러면은 1년에 이자만 7,500만 원이 나갑니다. 자, 반면에 월세 수익은 1년에 6천만 원 들어옵니다. 자, 이자만 내도 지금 손해입니다. 손해. 자, 여기서 또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국가가 뜯어갑니다. 자, 임대소득 A, B, C 세 채 들고 있으니까 A는 면제, BC만 임대소득세 내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수익이 4천만 원입니다. 지금 1년에 4천만 원. 자, 그러면 1%면 400만 원, 2%면 8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800만 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내면은 800만 원은 우습게 나옵니다. 자, 소득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겠죠.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도 대략적으로 600만 원 정도는 낼 겁니다. 자, 요 정도 10억짜리 3개 들고 있으면 600만 원 정도는 낼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재산세 정말 낮습니다. 재산세가 너무너무 낮아서 자, 이것은 어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정말 낮은 재산세지만 자, 그래도 600만 원은 나가겠죠. 자, 그리고 종부세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자, ABC 세 물건 소유자를 찢어 놓지 않았다면 종부세 좀 많이 낼 거고 요걸 잘 배분해 놓았다면 종부세 거의 뭐 안 내겠죠. 자, 그러나 지금 이자가 제일 아픕니다. 자, 이자만 7,500. 이자 한 방에 적자 났고 거기다가 임대소득세 가져가고 재산세 가져가고 자, 그러면 이만저만 손실이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대출 끼고 산 사람들은 지금 이만저만 손실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파는 것이 승자죠. 당연히 승자입니다. 자, 그러나 거래는 안 됩니다. 자, 다시 그 현금 부자가 아파트 매수한 경우와 현금 부자가 안전한 다른 상품에 투자한 경우 자, 비교를 해보면은 자, 뻔합니다. 자, 호가가 10억인데 자, 이 10억에 아파트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왜 거래가 안 되나? 왜 거래가 안 되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탓을 하지 말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은 자, 단지 지금 아파트 거래가 안 되는 것은 호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이유가 없죠. 자, 가치 대비 가격, 그 호가가 너무너무 높아서 어떤 바보도 지금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모두가 뜯어만 간다. 자, 모두가 뜯어만 간다. 자, 이 이야기는 많이 뜯어간다. 자, 요게 아니죠. 자, 우리나라만큼 세금 적게 거두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만 좀 많이 걷지 보유세에 대해서는 정말 적게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뜯어만 간다. 자, 여기에는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은행이겠죠. 은행. 금리가 올라가서 은행이 너무너무 많이 뜯어가고 자, 국가도 조금 뜯어가는데 그것도 좀 아프죠. 자, 그러나 결코 세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뜯어만 간다. 자, 그 말의 핵심은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임대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은 그리고 이자는 많이 가져가더라. 자, 그 이야기는 너무너무 비싸게 샀다는 겁니다. 자,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너무너무 비싸게 샀다. 자, 너무 호가가 높다. 자, 그게 문제인 거지 실제로 많이 뜯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0%로 낮추더라도 자, 그래도 비싸게 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임대 수익률이 2%가 안 된다. 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자, 2%가 안 된다는 것은 임대 수익률이 2%가 안 된다는 것은 자, 세금 내고 나면은 그리고 뭐 이자 내고 나면은 1%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그 수익률이 1%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 비용이 안 나오죠.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자, 그것조차도 충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전 임대 수익률이 2%가 안 나온다. 자, 그 자체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자, 요거 사는 사람 바보죠. 자,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자, 2번 대출 끼고 주택 여러 채 샀다. 자, 예전에는 천재였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천재 소리 들었는데 자, 지금은 영구입니다. 영구. 이미 하우스푸어의 시대로 이미 들어섰다는 겁니다. 자, 호가가 높아서 자, 그게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우스푸어의 시대는 왔고 자, 아파트 안 팔리겠죠. 호가랑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지금 아파트 사는 바보는 없다. 자, 한참 떨어져도 아파트 살 필요가 없다. 자, 임대 수익률 5%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아파트 살 필요가 단 1도 없다. 말씀 또 드리면서 자, 1년 6개월간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이번 시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